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 미 육군이 다영역 작전을 군사교리로 채택함에 따라 전 세계 방위산업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사실상 세계의 군사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군의 군사교리가 변하면 동맹국 군대들도 이를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군사교리가 바뀌면 이에 맞춰 각종 무기체계에도 자연스레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M1 에이브럼스 전차, M2 브래들리 장갑차, UH-60 블랙호크 기동헬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무기체계들은 과거 미 육군의 공지전투 교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을 새롭게 채택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6가지의 핵심 전력을 선정했는데, 우선 LRPF, 즉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는 중국과 러시아 혹은 적대국이 반접근 및 지역 거부에 사용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파괴 혹은 무력화시키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프리즘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로 알려졌으며 성능 개량을 통해 해상의 적함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는 최근 프리즘, 즉 정밀 타격 미사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프리즘은 2019년 8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파기하면서 향후 사거리가 1000km 가까이 향상될 계획입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통해 해상의 적함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전투 차량은 현재 운용 중인 M1 에이브럼스와 M2 브래들리를 대체할 신형 전차와 장갑차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더해 무인 전투 차량과 MPF로 알려진 경전차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 육군은 M551 셰리던 경전차를 운용했지만 1997년 이후 대체 전차 없이 퇴역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영역 작전을 새롭게 채택하면서 유사시 적진 깊숙이 경장비에 보병여단을 투입해 적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들을 신속하게 파괴하고 반격 거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접근 및 지역 거부에 사용되는 무기로는 탄도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C-130 혹은 C-17 수송기로 공수전개까지 가능하며 화력 또한 뒤지지 않는 경전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미 육군이 운용 중인 각종 헬기를 대체할 FVL, 즉 미래 수직이 착륙기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미래 수직이 착륙기는 미래 공격 정찰 헬기와 미래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기존의 헬기와 달리 새로운 방식의 비행 방식이 적용되면서 속도 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미 육군은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고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그리고 병사의 치명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수십억 혹은 수백억 달러가 소요돼 이들 개발 사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업체들도 관심의 대상인데, 미 육군이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동맹국들의 무기체계 개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OMFV는 우리말로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으로 불리고 있으며, 현재 미 육군이 운용 중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될 차세대 장갑차이기도 합니다. M2 브래들리는 지난 1981년부터 미 육군에서 사용된 이래 현재까지 6,700여 대가 생산됐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M2 브래들리는 미 육군이 이전에 사용하던 M113과 달리 보병 전투 지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장갑차였습니다. 보병을 전장에 안전히 수송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화력을 제공해 적의 장갑차나 전차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지난 1990년 걸프전 당시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4일 동안 벌어진 100시간 지상전에서 25mm 기관포와 토호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이라크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며 전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여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파괴되었는데, 파괴된 20여 대 가운데 17대는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이러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최상의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어느덧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을 느낀 미 육군은 M2 브래들리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미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FCS, 즉 미래 전투 체계의 일환으로 M2 브래들리를 대체할 MGV의 개발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기존의 M2 브래들리보다 가볍고 수송이 용이한 MGV는 공통형 차체를 사용해 정찰에 특화된 기병 전투 차량, 전차,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 등 다양한 파생형 차량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간 미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는 기술적 한계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10년 미 육군은 GCV 보병 전투 차량이라는 이름으로 M2 브래들리 대체 장갑차 개발을 이어갔지만 이 사업도 2014년 2월에 취소됐습니다.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M2 브래들리 대체 장갑차 개발이었지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 육군이 다영역 작전을 새로운 군사교류로 채택하면서 OMFV로 새롭게 명명되었고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월 OMFV 사업의 시제 차량으로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의 레이시온이 팀을 이룬 링스 KF-41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지상사업부가 만든 그리펜3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링스 KF-41이 미 육군이 정한 시한까지 미공대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해 실격 처리되었고 그 결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지상사업부가 만든 그리펜3가 유일한 시제 차량으로 채택됐습니다. 결국 미 육군은 더 많은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관련해 미 방산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은 호주 육군의 LAND 40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 중 하나인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의 OMFV 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최종 경쟁 후보에 오른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 완제품은 지난달 12일 호주 멜버른 현지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종 선정을 위해 시험평가용으로 레드백 시제품 3대를 호주 육군에 인도하기에 앞서 하나디펜스 호주 현지 법인이 현지 언론 등의 공개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포탑과 무장체계, 센서 등 모든 장비가 장착된 실물 차량이 일반의 선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2019년 9월 독일 업체 링스 장갑차와 함께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호주군은 다음 달부터 올 하반기까지 차량의 성능과 방호,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등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은 장갑차 구입과 훈련, 각종 지원 체계와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해 최대 2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초대형 프로젝트이기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맹독성 붉은 등거미의 이름을 딴 레드백 장갑차는 최고 시속 65km로 야지를 달릴 수 있고 항속거리가 520km에 달합니다. 한국군이 실전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K9 자주포의 파워팩을 장착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주요 무장은 30mm 주포와 7.62mm 기관총,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면 전차 외부의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고 전투기에 탑재되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사를 통해 장갑차로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포착해 미사일을 쏴 유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레드백이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면 전체 수출 물량을 호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7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하나디펜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레드백은 40년간 축적된 장갑차 기술을 집약해 태생부터 호주 시장을 겨냥해 만들었으며 현지 시험평가에서 우수한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최종 기종의 강력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 교체는 미군 자체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메이저급 기갑 차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의 요구 성능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고 미군 측에서 제시한 기준은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도 자체 기술 개발로 이 같은 방향성에 발맞추며 세계 시장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큐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